새엄마는 언젠가부터 나에게 존대하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부엌에 진동을 한다. 토요일 오후 새엄마는 나를 반겨주고는 가마솥에 데워놓은 물을 퍼서 대야에 붓고 그 위에 앉은 자세로 뒷물을 하고 있다. 다급한 나를 위해 준비를 해주는 것이다. 나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나를 키워준 엄마이다. 편의상 엄마로 칭하겠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간다. 나는 가만히 엄마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간다. 엄마와 나는 방으로 가서 요란스럽게 회포를 푼다. 처음에는 그리도 부끄러워하던 엄마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엄마는 나보다 더 적극적이다. 나를 위해 배려하던 것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엄마를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엄마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야 나를 놓아주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 모든 뒤처리를 해주는 착한 엄마. 뒤처리를 한 후 다시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린다. 배고프지요? 얼른 식사하세요. 늦은 점심이기 때문에 나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우겨 넣듯 식사를 한다. 엄마와 보낼 시간은 아직 많다. 일요일 저녁에 회사의 기숙사로 가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엄마는 나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셨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나는 늦게 알았다.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키우던 호랍이었고 새엄마와 재혼을 했다. 그게 내가 5살 때였다. 그때부터 새엄마는 나를 아들처럼 키웠다. 동네 사람들은 새엄마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친아들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탄을 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금실 좋은 부부였는데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친할머니는 나를 맡아 키우겠다고 새엄마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엄마는 나를 친아들처럼 키울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할머니는 새엄마가 젊은 나이이니 재가를 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새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나를 데리고 재혼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나는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살았다. 한참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 나는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은 시내에 있어 시골 마을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기는 불가능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나와 엄마가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공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고 농사일은 엄마가 했다. 나는 월급을 엄마에게 보냈고 엄마는 그 돈을 모으며 살림을 하셨다. 어릴 적 나는 엄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기억이 많다. 엄마는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티를 낸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홀어머니도 그냥 홀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이니 더더욱 나를 엄하게 교육시켰던 것 같다. 엄마는 마냥 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괜히 성질을 부릴 때는 엄마가 잘 받아주셨다. 나를 다독여 주시며 자상하게 내 마음을 감싸주셨다. 엄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다. 엄마가 나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니 엄마는 늘 내 건강을 걱정하셨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는 공장이다 보니 내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셨다. 엄마의 성화 때문에 나는 주말에 공장 기숙사에 있을 수 없었다. 엄마는 나에게 주말에라도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라고 늘 성화를 부리셨다. 어떤 때는 주말에 집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얘 걱정만 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럴 수는 없었다. 주말마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만 했다. 엄마는 나를 엄하게 대하셨지만 자상할 때도 많았다. 내가 성인이 되어 외지에서 일을 하게 된 후로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엄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아직 나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있으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엄마의 가르침에 내가 반기를 들며 고집을 부리면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느 토요일 오전에 일을 마치고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한 후 나는 집으로 갔다. 늘 그렇듯 내가 도착할 시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밥을 먹고 나는 곧바로 잠이 들어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엄마는 부엌에서 씻다 말고 나를 불렀다. 늘 해왔던 대로 나는 엄마의 부름에 부엌으로 가서 엄마의 등을 밀어주었다. 나는 짓궂은 생각이 들어 엄마를 놀렸다. 엄마, 무슨 때가 이렇게 많어? 새끼줄 만들어도 되겠구만. 나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나를 흘겨보았다. 엄마의 등은 희고 고왔다. 농사일을 하느라 그을린 얼굴과는 대조적이었다. 엄마는 그날따라 현기증이 나서 좀 어지럽다고 했는데 내가 등을 밀어주고 있을 때도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나는 엄마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방으로 돌아와 엄마의 목욕이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 전에 나는 이부자리를 준비해 놓았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와 곧바로 이부자리에 들어누우셨다. 나는 엄마의 어깨와 뒷목을 주물러 드렸다. 한참 주물러주고 있는 나에게 엄마는 그만하라고 하셨다. 내가 힘들까 봐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 밤새도록 못 주물러 드리겠냐고 했다.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나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엄마는 울적해졌나 보다.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고 계셨다. 엄마, 우는 거야? 왜 울어? 내 질문에 엄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뒷마을 청수랑 옆집 아줌마가 맨물가에서 연애하는 걸 본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 말에 엄마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아줌마는 아들보다 어린 청수랑 연애도 하고 좋겠네. 이렇게 말한 나는 청수가 더 좋지 뭐. 옆집 아줌마처럼 예쁘고 상냥한 여자가 어디 흔하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는 그 늙은 여자가 뭐가 좋냐고 했다. 나는 예쁘면 됐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냐고 했고 엄마는 정말로 내 또래 남자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나에게 얼른 돈 모아서 줄 테니 색시를 구하라고 했다. 이렇게 예쁜 색시가 있는데 내가 무슨 색시를 구하겠어? 이렇게 말하며 나는 엄마의 뒷목을 툭 쳤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셨다. 엄마 웃었다. 이제 다 나았나 보네. 내 말에 엄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엄마는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나에게 옆집 아줌마가 탐이 나냐고 물었다. 예쁜 여자를 보면 내 또래 남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대답했더니
엄마는 나에게 힘드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이 공장 일이 힘드냐는 뜻인 줄 알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안 힘들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엄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옆집 아줌마 생각에 힘드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묘한 분위기에 엄마와 나는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가을바람 소리에 눈이 떨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나는 깊은 밤중에 잠이 깼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엄마도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왜? 힘들어서 못 자는 거야? 그날따라 엄마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날 엄마가 힘들었던 것 같다. 엄마가 나에게 했던 질문은 내가 엄마에게 해야 할 질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엄마의 반복되는 질문에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런 거 같아. 엄마는 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를 옆집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엄마의 말은 너무 놀라웠다. 논란 중에도 나는 너무나도 억울했다.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은 옆집 아줌마였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보다 훨씬 곱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엄마를 옆집 아줌마만 못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다. 난 엄마가 옆집 아줌마보다 훨씬 고운 것 같은데 비교할 가치도 없어. 내 말에 엄마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불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웃음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한 후 엄마는 차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도 떨렸지만 엄마를 안아주었다. 나는 날이 밝은 후에야 엄마를 놓아주었다. 엄마는 나를 올려다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날이 밝고 내 등을 손으로 쓸어주던 엄마는 어머, 내 정신 좀 봐. 얼른 상 차릴게. 다급하게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다. 나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오후가 되어 있었다. 엄마는 점심을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엄마를 끌어당겨 내 옆에 눕게 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 엄마도 좀 쉬라고 했고 엄마는 숨을 죽인 채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넌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키웠어. 이렇게 말했고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는 내가 본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란 것을 자꾸 강조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엄마도 참 대단한 것이 끓어오르는 20대 초반 청춘인 나를 엄마는 단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는 나에게 존대를 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언젠가부터 엄마가 나를 부르는 호칭도 없어졌다. 엄마는 지금까지도 나만 기다리며 살고 계신다. 어떤 여자도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떠받들어 준 적이 없다. 늘 다소곳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고 말해주는 내 어머니. 내 마음은 늘 엄마에게 가 있다.